아스트라제네카 코19 백신과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의 백신이 희귀 혈전 위험으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백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AFP 통신에 따르면 국부펀드인 러시아 직접 투자펀드의 자금을 지원받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을 개발한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국립전염병 미생물학 연구소는 임상시험 및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사용한 대량 예방접종 동안 이상 반응에 대해 실시한 포괄적 분석에서 내정맥 동혈전증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BST는 혈전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것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들의 부작용으로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스푸트니크 V 공식 트위터 계정은 가말레야 연구소는 CBST 사례가 없다고 확인하고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왜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과 다른지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말레야 연구소는 이들 백신의 문제가 서로 다른 정제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말레야 연구소는 백신 접종 중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백신 제조업들과 정제 기술을 공유할 준비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보건, 위생, 검역을 담당하는 소비자 권리보호 복지감독청의 알라 사모일로바 팀장은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자에게서 혈전증이 발견된 사례가 아직 한 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모일로 팀장은 이 같은 사실은 스푸트니크 V 접종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보건부에 의해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의 주장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 제약부문 회사 얀센의 코19 백신처럼 전달체 방식 백신에서 주로 혈전증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문제가 바이러스 벡터 자체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지난달 11일 자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0세 여성이 혈전이 나타난 뒤 사망한 일이 있었고, 지난달 20일에도 의료계 종사자 2명에게서 혈전과 뇌혈증 증상이 나타나며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덴마크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구 중단을 한 상황이고, 최근 미국에서도 한 녀석이 얀센 백신 투여 후 혈전 합병증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스푸트니크 V,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은 모두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인 아데노바이러스 항원을 전달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침팬지 감기 아데노바이러스를, 얀센과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인간의 감기를 유발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작년 8월 스푸트니크 V를 세계 최초 코19 백신으로 등록했지만 최종 3상 임상시험을 건너뛰고 승인한 탓에 자료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효능 안정성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세계적인 의학 잡지 랜시스를 통해 스푸트니크 V의 3상 결과를 공개했는데 백신의 예방 효과는 91.7%로 안정성과 효능도 확인받았습니다. 현재 스푸트니크 V 백신은 55개국 이상에서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한편 현지 시간 14일 프랑스 RTL 방송에 따르면 남동부 프로방스 알프코트 다지르 지방의 르노 무슬리에 지방의회 의장은 스푸트니크 V 백신 50만의 접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슬리에 의장은 주불 러시아 대사와 마르쿠스 소더 바이에른 주지사를 만났다며 유럽 보건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스푸트니크 V 백신 50만회 분을 선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는 코19 누적 환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 봉쇄력이 내려질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지만 백신 물량이 부족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아직 유럽의약품청 EMA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무슬리에 의장이 EMA가 사용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마냥 넉넉히 있을 수만은 없다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뿐이라고 말한 것에서 프랑스가 겪는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보다 앞서 독일 바이에른주도 유럽의약품청이 사용을 승인하면 곧바로 스푸트니크 V 백신을 들여오기로
스푸트니크 V 개발을 총괄하는 러시아 국부펀드 직접 투자기금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지난달 4일부터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사용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며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은 유럽의약품청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독자적으로 스푸트니크 V 백신 사용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또 인도의약품관리 전문가위원회도 스푸트니크 V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까지 안전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11월 집단 면역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모더나사 CEO와 통화하면서 5월부터 받기로 한 백신도 미국 우선 공급으로 예정대로 들어올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6일 만에 700명대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 초입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상황이라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대안으로 주장하는 스푸트니크 V 러시아 백신에 관심이 커져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근 스푸트니크 V를 한국 정부가 승인 검토 중이라는 러시아 보도를 부인하면서 스푸트니크 V에 대해 현재 공식적인 자료 제출 및 검토 진행하는 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V 관련주는 이수앱지스, 이트론 EID 등이 있습니다. 이수앱지스는 2001년 설립되었으며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우수한 연구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여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중 항체 치료제 사업은 급성장하고 있는 치료 분야로 당사는 국내 최초의 항체 치료제 클로티넵 개발에 성공하여 2007년 7월 최초 매출을 발생하였으며 국내의 주요 대형 병원과 해외 현지 제약회사를 통해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인 고셔병과 파브리병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여 2012년과 2014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득하여 매출 발생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외 현재 후속 제품 4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 한국 내 생산과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했고 4월 말부터 용인 공장에서 백신 시제품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트론은 1999년 설립되었으며 200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디지털엔지의 인수합병을 통하여 서버 시장의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포털, 온라인 게임, 온라인 뱅킹 등 미션 크리티컬한 주요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클라우드 컴퓨팅, 슈퍼컴퓨팅 구축, 운영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또 국산 서버 제품의 제조, 히다치 스토리지의 유통사업 및 노키아 유무선, 액세서리 제품의 공인 대리점으로서 노키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재난안전 통신망과 관련된 노키아 유무선, 액세서리 제품에 대한 영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8년 10월부터 이비스트레이드와 청판 계약을 체결하고 녹조 저감 장치인 제트스트리머의 국내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백신 생산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한국코러스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1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ID는 2002년 설립되었으며 2007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진공 플라즈마 기술, 반도체 후공정 기술, 초정밀 얼람 기술 및 특수 이송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반도체 및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공정 장비를 제작해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의 어플리케이션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저온 투명 점극 증착 기술을 개발하여 해외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초정밀 얼람 기술과 진공 챔버 내에서 디스플레이의 상하판을 합착하는 기술을 더해 인라인 OCR 타입의 다이렉트 본딩 시스템을 개발 납품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백신 생산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한국코러스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1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이화전기, EDT, 바이넥스, 종근당바이오, 고령제약, 휴메딕스 등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나열한 순서는 임의의 순서이며 주가 상승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투자를 강요하거나 부추기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의 사실 유무를 떠나 투자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주식 이슈와 관련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